안녕하세요. 저는 40대가 된 여자입니다. 앞자리도 바뀌고 하니 요즘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며 갑갑했던 결혼 생활이 떠오르곤 하네요. 다 잊었다 싶었는데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때의 기억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제는 정말 털어내고 싶어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함께 해주시겠어요? 저는 평소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서로 감명 깊게 읽은 책을 교환하여 읽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모임이었죠. 남편 역시 그 모임에 나오는 남자 중 한 명이었고 늘 웃는 얼굴에 대화까지 잘 통하는 사람이라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깊어지고 남편 역시 저를 좋게 보고 있었는지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저의 승낙으로 저흰 연인 사이가 되었고 연애하는 내내 참 좋았습니다. 남편의 다정함, 배려심 깊은 모습 다 좋았지만 무엇보다 저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고 제 뜻을 존중해주는 남편의 모습이 가장 좋았어요. 저흰 그 흔한 감정 싸움 한 번도 하지 않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순탄한 결혼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할 당시 남편과 전 간소하게 하고 싶었는데 둘 다 외동이라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양가 부모님께서 바라는 게 많진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께선 저희의 의견을 존중하신다며 다 생략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때부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좀 걸렸던 것이 있다면 시모의 말투였는데요. 좀 강압적이라고 해야 할까? 명령조가 입에 붙었다고 해야 할까? 하여튼 그런 말투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 강압이 저를 향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말투가 그런 것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신혼이 지나고 남편에게서 큰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 배려가 넘치고 제 의견을 적극 수용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남편은 제 의견을 적극 수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견 자체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며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큰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의견이 없는 사람과 산다는 것, 그건 생각보다 더 고된 일이었습니다. 여보, 그러면 우리 적금 만기된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투자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다시 적금으로 묶어뒀으면 좋겠어? 그게...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글쎄, 나도 고민스러워서 당신한테 물은 건데 일단 이건 좀 더 고민해보자. 그리고 이번에 어머님 생신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머님이 편한 대로 하라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집에서 모시면 더 좋아하시겠지? 아닌가? 혹시 드시고 싶으신 게 따로 있는 건가? 당신 어머님한테 따로 뭐 들은 말 같은 거 없어? 뭔가 드시고 싶다든지 필요하다든지 그런 이야기 말이야. 엄마가 편한 대로 하라고 했으면 왜 시켜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집에서 먹는 게 더 좋은가? 나도 따로 들은 이야기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 당신 편한 대로 해. 늘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편한 대로 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기계랑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늘 같은 대답만 하니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 같은 말만 답하던 남편은 저에게 자신의 사소한 것 하나까지 묻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나 차 고장나서 수리 맡겼거든? 그런데 며칠 걸린다네? 아, 그래? 그런데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아? 혹시 사고 나서 고장난 거야? 어디 다쳤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나 출퇴근할 때 있잖아. 버스 타야 할까 택시 타야 할까? 아, 지하철도 있지? 뭐 타고 가는 게 좋을까? 뭐? 그것 때문에 표정이 그렇게 심각한 거야? 그게 고민스러워서 난 정말 이런 거 결정하는 거 너무 힘들어. 뭘 그렇게 고민해. 최단 경로 검색해서 나오는 대로 타고 가. 그러면 되지.
그런 방법이 있었지? 그래, 알겠어. 이때까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답답한 사람이 걱정도 많다, 이런 식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양말을 보면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원래 신던 양말들이 오래되어 새로 주문해서 넣어뒀던 터라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하는 마음에 남편의 옆으로 갔어요. 머리까지 잡아뜯으며 고민하는 남편은 제가 다가가 말을 거니 너무나도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물어오더군요. 왜 그러고 있어? 얼른 준비하고 출근해야지. 그게 양말을 어떤 걸 신어야 할지 모르겠네. 검은색을 신을까? 아니다. 회색이 낫겠지? 아닌가? 흰색을 신어야 하나? 이쯤 되니 짜증을 넘어 화가 나더라고요. 어차피 신발 신으면 잘 보이지도 않는 양말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리도 심각한 얼굴로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있다니 패션 양말 골라 신는 것도 아니고 저로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거나 신어 여보. 아무거나 신기엔 너무 고민스러워서 그래. 그러지 말고 여보가 좀 골라주면 안 돼? 여보가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내가 골라줘야 해? 그냥 손 집히는 대로 신으면 되잖아. 양말통에 양말이 무슨 무지개 색깔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 편하라고 3가지 색깔만 넣어뒀잖아. 제발 그냥 딱 보이는 거 신어. 응? 그게 난 어려운 걸 어떻게 해. 그럼 이때까진 어떻게 골라 신었어? 장가 오기 전까진 어떻게 골라 신었는데? 엄마가 다 골라줬지, 장가 오기 전엔. 엄마가 그날 입을 옷이랑 양말까지 다 챙겨줘서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야. 엄마는 하나부터 10까지 알아서 다 해줬는데 당신은 왜 안 해줘? 뭐? 지금 양말 안 골라주는 내가 이상하다는 거야? 이상하다는 것까진 아닌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엄마가 알아서 다 챙겨줄 땐 편했는데. 엄마한테 골라달라고 하면 되겠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러면서 시모에게 영상통화를 거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더 황당한 건 그런 상황을 시모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양말을 골라주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니, 검은색, 회색, 흰색에서 고를 게 뭐 있다고 고르나요? 그것도 그렇게 진지하게요. 거기에다가 1~2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득달같이 영통까지 걸어 물어보는 남편이나 그걸 또 자연스럽게 골라주고 있는 시모나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황당함에 얼이 빠진 사이 전화를 끊은 남편은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웃고 있었고 그런 남편의 모습이 더욱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니 여보, 지금이 몇 시인 줄은 알아? 7시 조금 넘었어. 당신 생각이 있어 없어? 꼭 이 아침부터 전화해서 그런 걸 물어야 해? 그럼 어떻게 해? 당신은 골라주지도 않고 짜증만 냈잖아. 나도 당신한테 묻는 거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묻겠다는 말이야? 응.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나 모르겠어. 결혼하기 전에도 엄마 말대로 해서 편했고 손해본 적도 없었어. 세상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다. 그렇지? 난 여보가 새삼 대단해. 당신이 마마보이야? 어떻게 하나부터 10까지 어머님한테 다 묻고 살겠다는 거야? 그것도 결혼까지 한 사람이. 당신은 한 집안의 가장이야. 알고는 있어? 마마보이라니. 당신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난 그저 고민하느라 흘려보내는 시간도 아깝고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싫을 뿐이야. 엄마한테 묻기만 하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뭐든 다 좋아지는데 그게 왜 마마보이야? 이건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앞으로는 당신 대신 엄마한테 물을 테니 그런 줄 알아. 사실 내가 엄마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면 당신이 더 편하고 좋은 거 아니야? 하여튼 나 출근해. 저녁에 봐. 이렇게 말한 남편은 시모와 5분의 통으로 결정된 검은색 양말을 신고 출근을 하더군요.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남편은 지독한 결정장애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문제는 심각한 마마보이라는 것을요. 한번 영상통화에 포문을 연 남편은
틈만 나면 시모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저 양말이나 옷을 골라달라는 전화들이었으면 제가 이곳에 사연까지 쓸 일은 없었겠죠. 아니, 애초에 이혼까지 하진 않았을 겁니다. 남편은 저와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까지 의견을 묻는다는 명목하에 다 알리기 시작하더군요. 친정 아빠의 생신이라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자리에 사위가 가도 괜찮냐고 묻지를 않나. 친구 결혼식에 가려고 하는데 축의금은 얼마를 해야 하며 식사는 하고 올지 답례품을 챙겨올지도 묻더군요. 어떤 날은 저녁에 된장찌개를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로 고민하길래 답답해서 된장찌개를 끓였더니 글쎄 그것도 시모에게 전화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난 김치찌개가 먹고 싶었거든? 그런데 집사람은 된장찌개를 끓였지 뭐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 그럴 땐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고 하고 새로 끓여달라고 하면 돼. 먹고 싶은 건 먹고 살아야지. 들었지? 나 김치찌개 먹고 싶어. 다시 끓여줘. 제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정말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 뚝배기로 남편 휴대전화를 부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남편은 서서히 자신의 문제를 넘어 부부 사이의 문제까지도 시모에게 묻고 시모가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저와 남편은 싸움이 잦아지게 되었어요. 일이 그렇게 되니 전 당연히 시모의 미움을 한몸에 받게 되었고 처음엔 남편을 통해 저에게 말을 전하던 시모는 어느 순간부턴 남편과의 전화를 끊어버리고 저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훈수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가, 너 요즘 우리 아들한테 잔소리를 그렇게 한다면서? 집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너무 커도 좋지 않은 법이다. 나 봐라, 얼마나 내조를 잘하니? 날 보고 좀 배우렴. 그리고 앞전에 우리 아들 입고 왔던 옷은 영 별로더라. 그거 버리고 베이지 계열 옷 사다 입혀. 우리 아들은 그런 색 입히는 게 잘 받아. 알겠니? 이런 식으로요. 저에게 할 말을 어디 메모라도 해놨다가 몰아붙이는 것도 아니고 2, 3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와서 다다다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아주 시댁의 시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상황인데 참고 있던 저의 인내심을 뚝 끊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퇴근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엔 불이 환히 켜져 있었고 전 당연히 남편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 집엔 남편은 없었고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어머님이 있더라고요. 전 결혼을 하기 전부터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중 한 가지가 이것이었어요. 시댁 식구뿐 아니라 친정 식구들이라도 부부의 공간은 함부로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요. 왜 막장 드라마에도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고 시모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생각 없는 남편놈들. 저런 생각 없는 놈들은 그냥 결혼을 하지 말고 혼자 평생 살아야 한다고 욕을 했었는데 그 욕 얻어먹어 마땅한 인간이 제 남편이었더라고요. 제 생각이 이러했기에 그 순간 시모의 행동은 절대 용납도 이해도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런 제 생각은 전혀 알지 못하는 시모는 저와는 달리 아주 평온한 얼굴로 주인인 양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왔니? 아니 글쎄 우리 아들이 오늘 전화가 왔는데 집에 먹을 게 없다고 하면서 쫄쫄 굶게 생겼다고 하길래 왔단다. 오랜만에 너도 보고 싶기도 하고 음식도 할 겸 해서 말이야. 쫄쫄 굶기는 개뿔. 저요 요리 학원도 다녔었고 친정엄마에게 웬만한 건 다 배워와서 음식 꽤 하는 편이었어요. 거기에다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서 냉장고를 비우는 일도 없었고요. 그날도 전날 밤에 미리 재워둔 갈비부터 해서 밑반찬 3가지, 묵국까지 한 끼는 제대로 먹고도 남을 음식들이 있었는데 왜 그런 전화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쯤 되니 남편은 그냥 저를 괴롭히고 싶은가 하는 생각도 슬슬 올라오며 저의 화는 더욱 솟구치고 있었죠. 그렇지 않고서야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 리는 없을 테니까요. 냉장고에 오늘 먹을 거리 다 만들어뒀는데 그이가 못 봤나 봐요. 그렇지 않아도 봤는데 우리 아들이 먹을 만한 게 없더라.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싫어해. 너 그러고 서 있지 말고 얼른 옷부터 갈아입고 와서 옆에서 좀 보고 배워. 내가 오늘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야 좋아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말이야. 제가 미리 재워둔 갈비를 개눈 감추듯 먹고 그 양념에 밥까지 말아먹은 사람인데 그런 걸 싫어한다니요. 그리 잘 먹었던 것이 기억이 나 굳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장보다가 손수 재워둔 것이었는데요. 그냥 시모가 오고 싶어 안달이나 아들 핑계를 대고 와서 주방을 점령한 것이 분명해 보이더라고요. 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고 일단 옷은 갈아입어야 했기에 방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으며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심호흡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이 상황이 황당하고 화가 난다고 해도 흥분을 한 채 어른에게 제 뜻을 전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전 주방으로 향했고 여전히 바쁜 시모에게 최대한 정중하게 말을 했어요. 저 어머님 부탁이 있어요. 응? 부탁? 말해보렴. 앞으로는 저한테 먼저 연락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제가 일찍 마치고 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와 있는 건 아무래도 제가 좀 그래요, 어머님. 부부 공간이기도 하고 집안 꼴이 엉망일 수도 있고요. 부탁 좀 드릴게요. 최대한 좋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시모는 그저 제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들고 있던 국자까지 바닥에 내팽개치며 노발대발하기 시작하더군요. 뭐야? 내가 너 좋게 대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안 되겠구나. 네가 뭔데 나한테 오라가라 하니? 여기 내 아들 집이야. 내 아들 집에 내가 오겠다는데 네가 뭔데? 제 집이기도 하니까요. 이 집 살 때 어머님 아들 돈만 들어간 거 아니고요. 제 돈도 반틈 들어갔으니 엄연히 따지면 저희 부부집이죠. 아, 그러니까 네 말은 그까짓 알량한 몇 푼 보탰으니 네 집이기도 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나보고 앞으로는 발길도 하지 말라. 이 말이 하고 싶은 게야? 아니요. 아예 오지 말란 말이 아니라 언제든 와도 상관없는데 연락은 주고 오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집주인도 없는데 들어와서 이러고 계시는 거 제 입장에선 좀 곤란해요. 기분도 사실 좋진 않고요. 내가 기가 막혀서 아니 다 됐고 그래서 얼마 보탰니? 이 집 사는데 네가 보탠 돈이 얼마야? 그건 왜 물어보세요? 내가 그 돈 줄 테니 그 돈 받고 내가 앞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 집에 들어오든 배를 누르고 들어오든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라.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네 집? 부부집이라고? 그게 어른한테 할 말이야?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정말 이 말을 듣는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어른도 어른 나름이지. 더는 대접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느낀 저는 그때부턴 참지 않고 시모에게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그럴 필요까진 없고요. 제가 남편이 보탠 돈 돌려줄 테니 앞으론 이 집에 발길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좋을 것 같네요. 시모 입장에선 제 말이 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제가 나쁘게 말한 것도 아니었고 좋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 좋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툼이 생기더라도 이참에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살면서 계속 이 문제로 크고 작은 언쟁이 오갈 것이 분명했기에 좀 강하게 나갔던 것 같아요. 시모는 이런 상황은 예상도 하지 못했는지 표정이 확 바뀌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턴 마구잡이 폭언이 시작되더라고요. 이 미친 것이 뭐야? 뚫린 입으로 한다는 말이 뭐? 발길도 하지 말아달라고? 오냐오냐 했더니 이년이 시댁 무서운지 모르고 말짓거리지? 너 오늘 잘 걸렸다. 오늘 내가 너 그 썩어 빠진 정신머리 확 뜯어 고쳐주마.
꿇어. 얼른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될 때까지 빌어. 얼른! 제가 왜요? 제가 뭘 잘못해서 무릎까지 꿇어야 하나요? 전 절대 무릎 꿇을 생각도 손이 발이 될 때까지 빌 생각도 없어요. 아니, 애초에 잘못은 어머님이 하셨잖아요. 요즘 아무리 자식 집이라고 해도 아무도 없는 집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요, 사위 불편할까 싶어서 집에 찾아오지도 않으시고 친정으로 부를 때도 사위 일정 2번, 3번씩 물어보시고 컨디션 체크까지 해서 부르세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욕하면서 무릎까지 꿇으라고 하냐고요. 기어코 저의 입에선 쌓인 말들이 쏟아져 나와버렸고 제 말을 듣고 있던 시모는 사연은 차마 쓰지 못할 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각종 동물의 새끼들이 난무하고 제 어깨를 손가락으로 밀치기까지 하는데 차마 상종 못할 인간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대화가 시작되기 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녹음 중이던 휴대전화를 버젓이 시모의 얼굴에 내밀었어요. 그러니 또 시모가 노발대발하며 물어오더라고요. 너 지금 뭐하니? 설마 녹음하니? 네, 다 녹음하고 있어요. 혹시나 하는 상황이 오면 이런 것도 다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증거 확보하고 있어요. 사실 증거용으로 녹음한 것은 아니었고 남편에게 네가 오늘 나에겐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모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들려주려고 녹음한 것이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은 저도 미처 알지 못했네요. 하여튼 시모는 본인이 생각해도 말이 심해도 너무 심했다 싶었는지 이때부턴 말은 하지 않았고 말 대신 눈으로 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이 만든 음식과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한약을 챙기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아들 먹이려고 한 음식 네 입에 들어가는 꼴은 못 보겠으니 다 챙겨가서 내 아들 먹이마. 그리고 이 한약은 너 임신 잘 되라고 비싼 돈 주고 지어온 한약인데 네 말대로 혹시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이것도 가지고 가마.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다음부턴 연락은 꼭 하고 오시고 빈집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못된 년 같으니라고 오라고 부탁을 해도 앞으로는 올 일 없을 것이다. 오늘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지 말렴. 내 기필코 네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마지막까지 대화를 욕으로 마무리한 시모는 현관으로 향했고 그 순간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과 마주하게 되었죠. 머리끝까지 화가 난 시모는 남편을 지나쳐 나가버렸고 남편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집으로 들어오려던 발걸음을 돌려 그대로 시모를 따라가 버리더라고요. 기가 얼마나 막히는지 그저 코웃음만 나더군요. 전 이때부터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사랑? 물론 남편을 사랑하긴 했었죠. 그러니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거고 그때껏 모진 수모도 참아왔던 거고요. 하지만 그 사랑이란 감정도 많은 실망들로 인해 식어버린 지 오래였고 무엇보다 저딴 인격의 시모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잘 살 자신이 없었어요. 제 고민이 깊어지는 사이 일주일이 지났고 그렇게 가버린 남편은 연락도 없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이야 저 역시 머리가 복잡했기에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보며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그것이 3일이 되고 4일이 되더니 기어코 일주일 찍고 나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끝을 내더라도 얼굴을 보고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에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시댁에 도착을 하니 어떤 젊은 여자가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한눈으로 봐도 처음 보는 여자인데 자연스럽게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누구인지 떠올리는 것도 잠시 제대로 닫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시댁으로 들어갔고 현관문도 열어보니 잠겨있지 않아 인기척을 내며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임신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와서 딱 박히는 순간 전 모든 행동을 멈추고 시모와 젊은 여자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임신은 언제든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거 참 다행이네요. 네, 병원에서 자궁도 건강하고 다른 문제점도 없다고 했어요. 결과지는 여기 있어요. 좋네요. 아유, 한 번에 임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 나이도 있고 아들도 그렇고 빨리 손주가 보고 싶거든요. 오죽했으면 이런 짓까지 하겠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모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는지 대리모를 들인 것 같더라고요. 당장이라도 그 잘난 아들 이혼이라도 시키고 싶은데 저에게 이혼 사연은 없고 그렇다고 제가 호락호락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그런 와중에 손주는 빨리 보고 싶은데 제 피가 섞인 손주는 보고 싶지 않았던 시모가 이 미친 짓을 꾸민 것이었어요. 이런 정신 나간 일에 남편의 뜻은 어땠는지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 인간은 엄마 말이라면 똥이라도 처먹을 그런 인간이었으니까요. 아, 약은 잘 챙겨 먹고 있죠? 이 한약 유명한 한의원에서 지어온 임신 잘 되는 약이에요. 이왕 일 치르기로 한 거 빨리 끝내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겠어요? 네, 들어오던 날부터 해서 3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잘 먹고 있어요. 오늘은 배도 유난히 더 따뜻한 것 같고 그렇네요. 그래요? 비싼 값 하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바깥 양반 앞에서는 지금까지 했듯이 내 먼 친척 딸이라고 해주면 돼요.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럼요. 실수하지 않도록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3일이나 됐더라고요. 남편이 시댁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고작 일주일인데 그 젊은 여자가 시댁에서 지내기 시작한 게 3일이라니. 어이도 없고 머리끝까지 화도 차올랐지만 일단 전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들이닥쳐 다 엎어버리고 끝내버리기엔 벌인 일에 비해 너무 약한 벌을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전 당장이라도 남편 놈을 집으로 불러들여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이미 이혼도 결심했겠다. 남편 꼴도 보고 싶지 않을 뿐더러 남편이 시댁에 있어야 진정한 복수가 될 것 같아 그냥 두기로 했어요. 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고 묘수가 될지 무리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방법이 번뜩 떠오르더군요. 다음날 전 꽤 일찍부터 시모의 집 가까운 곳에 차를 주차하고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아무래도 저녁엔 시부도 집에 있을 것이고 일이 일어난다면 낮을 거란 생각에 일찍 서두른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이 지나자 반차라도 쓴 것인지 남편 놈이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저는 숨죽여 시댁을 주시했고 뒤이어 시모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확신에 차 경찰에 대리모를 고용해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 있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 경찰관분들은 정말 총알같이 출동을 해주셨고 저는 경찰관들을 대동하고선 시댁을 들이닥쳤어요. 남편이 집에 두고 간 시댁집 열쇠를 챙겨온 덕에 벨 따윈 누를 필요도 없이 그야말로 현장 급습을 하게 된 것이었죠.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저와 경찰관을 본 남편과 여자는 크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너무 빨리 들이닥치는 바람에 일을 치르기 전이었지만 그 정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두 알려주고 있었죠. 여자는 당황스러운지 방으로 숨어 나오지 않았고 남편은 거실로 나와 아무 말도 못하고 저와 경찰분들의 눈치만 살피며 시모에게 연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네요. 저 생각이라고 없는 놈이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낼 수 있겠어요? 시모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는지 빨리도 돌아왔고 오면서 변명거리라도 생각했는지 신발을 벗기도 전에 말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대리모라니 말도 안 돼요. 저 애는 우리 아들이랑 지금 만나고 있는 애라고요. 에? 유부남 아닌가요? 여기 이분이 부인이라고 하던데요. 유부남 맞아요. 맞긴 한데 곧 이혼할 예정이라 별거 중이었어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큰 오해를 하고 신고까지 한 모양인데 절대 그런 거 아니니 이만 돌아가 주세요. 이혼이라뇨?
전 이혼에 관해선 이야기 들은 적도 없는걸요. 다툰 건 남편이 아니라 어머님이랑 다퉜고 집 나간 남편이 일주일째 집에는 오지도 않고 시댁에 있었던 건 맞는데 이혼 이야기는 한 적도 없어요. 상반되는 주장에 경찰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대리모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제일 좋은 상황이겠지만 찾아보니 불법적인 행위는 맞으나 그걸 증명하는 것이 몹시 어려울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쯤에서 경찰관들은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애초에 저의 계획은 이 모든 광경을 경찰분들이 함께 보고 들어 훗날 혹시 모르는 상황에 이와 같은 사유로 신고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또 저의 증인이 되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신고를 한 것이었으니까요. 저의 계획대로 경찰관들은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을 달라며 연락처를 주고 가셨고 시모는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이 미친년아, 이게 무슨 짓이야? 경찰에 신고를 해? 네가 제정신이야? 누가 누구한테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는지 어머님이야말로 제정신이세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면 이딴 짓까지 할 수 있는지 그 정신세계가 다 궁금하네요. 비치지 않고서야 이딴 짓을 벌일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탓인데? 다 너 때문이잖아. 이게 왜 제 탓이에요?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왜 엄한 사람 탓을 하세요? 네가 날 무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내 아들을 데리고 사는 주제에 네가 감히 날 무시해? 집에 발길도 하지 마. 연락을 해? 네가 내 말만 잘 듣고 그따위로 굴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다. 이 모든 게 다 날 무시한 너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 이 말이야. 알겠니?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눈을 뒤집고 억지를 부리던 시모는 방에 숨어 떨고 있던 여자를 끌고 와 자신의 옆에 세우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난 얘를 내 며느리로 맞을 예정이니 넌 그런 줄 알고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해. 당장! 이혼하라고 하면 누가 겁낼 줄 아세요? 그깟 이혼 그렇지 않아도 할 거라고요. 돈 두둑하게 준비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저 소송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꼭 할 거니까요. 위자료? 우리가 왜 위자료를 줘야 하니? 그런 돈 먹고 죽으라고 해도 없다. 내 말 못 들었니? 우리 아들 이 여자랑 결혼시키려면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너한테 줄 돈이 있겠니? 헛꿈 꾸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이혼이나 해. 알겠어? 아줌마, 법이 뭐 아줌마 뜻대로 마음대로 다 될 줄 아세요? 헛꿈은 아줌마가 꾸고 계시네. 꿈 깨세요. 재혼은 무슨, 이혼이나 제대로 하고 아들 재혼시킬 생각을 해야지. 시모의 말이 저도 어이가 없었는데 그 여자도 어이가 없긴 없었는지 두려움에 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크게 화를 내며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잠시만요. 아줌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결혼이라니. 제가 언제 결혼한다고 했어요? 전 그저 일을 하러 온 것뿐이라고요. 여자의 반박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시모가 크게 당황하며 여자를 설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모의 설득에도 여자의 마음을 돌리기엔 부족해 보였지만요. 그게 아가씨 잘 생각해봐요. 우리 집 이 정도면 꽤 사는 편이고 우리 아들 능력도 좋아. 아가씨도 이런 일이나 하는 것보단 결혼해서 아기 낳고 안정적으로 사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며칠 되진 않았지만 내가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서 그래. 우리 바깥 양반한테야 사실 먼 친척이 아니라 친구 딸이었다고 둘러대면 되는 거고. 어때요? 좋지 않아요? 좋기는요? 제가 비록 돈이 급해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딴 남자랑 결혼할 생각은 죽어도 없다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시어머니라니 제가 미쳤어요? 그리고 유부남이라니 이혼남이라고 했잖아요. 이혼했는데 자네는 꼭 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까지 찾게 됐다면서 그래놓고선 기막혀서 정말. 저 그만둘게요.
어차피 그 한약만 먹었다 뿐이지 일은 시작도 못했고 돈도 못 받았으니까 없던 걸로 치자고요. 그럼 좀 가볼 테니 집안일은 알아서들 해결하시라고요. 아가씨,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요. 몇 번을 생각해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으니 이것 좀 놓으시라고요. 간절하게도 매달리는 시모의 팔을 뿌리친 여자는 자신의 짐을 챙겨 현관문을 열었고 그 순간 사람들이 우르르 넘어지듯 시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조용한 동네에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니 궁금했던 동네 사람들이 시댁 앞으로 서성이기 시작했고 궁금증을 참지 못했던 몇몇 분들이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자 뒤따라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현관 앞에 귀를 세우고 모든 대화를 엿듣게 된 것이었어요. 동네에서 온갖 고상한 척은 혼자 다 하며 시모 홀로 저 세상 우아한 척은 다 하고 다닌 것을 아는 저로서는 참 눈물나게 웃긴 상황이었지만 시모에겐 그만큼 치욕스러운 일이 없는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더라고요.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다들 뭘 보고 있어요? 당장 나가지 못해요? 시모의 호통에 다들 밖으로 나가긴 했지만 눈빛들이 초롱초롱한 걸 보아하니 중요한 내용은 다 들은 것 같더라고요. 시모는 이런 상황 역시 전부 제 탓으로 돌리고 싶은지 저에게 또 온갖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이게 다 니년 때문이라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제 동네에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냐 이 말이다. 이 와중에도 제 탓인가요? 정말 이 정도는 병이에요. 나한테 이러고 있을 시간에 병원이라도 가보는 건 어때요? 요새 정신병은 생각보다 좋다고요. 무엇이 어쩌고 저째? 너 내가 가만둘지 알아? 너 이렇게 독하고 되바라지지 못한 년이라고 다 소문내고 다닐 거다. 그렇게 되면 네가 얼굴이라도 똑바로 들고 다닐 수 있을지 알아? 네 인생 거기에서 끝이다 이거야. 아줌마,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생각보다 커요. 그러다 제가 합의라도 안 해주면 어디 가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죠? 깜빵 가야 해요, 깜빵. 뭐 생활비 안 들고 좋긴 하겠네요. 머리채 정도는 잡혀줄 요량으로 한 말인데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선 목덜미만 잡고 곡소리를 내고 있더군요. 마음에 담아뒀던 말도 다 했겠다. 상황을 보니 제가 거기에서 더 할 일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미 제가 바랬던 것보다 더욱 만족스러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전 한 가지 중요한 사실과 더불어 이혼을 통보하고선 시댁에서 나왔어요. 혹시 알아? 나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녹음 중이야. 덕분에 이혼 과정이 좀 더 수월할 것 같네. 이혼서를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서 법원으로 가지고 와. 그러면 법원에서 보자. 혼자 오기 그러면 네 엄마랑 오든가 해. 전 집으로 돌아왔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감정 앞에 울다가 웃다가를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잔혹했고 더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감정의 널뛰기 속에서 헤어나오고 있는 순간 시모와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남편은 입을 다물고 있었고 시모가 주도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계속 같이 살라는 말은 하지 않으마. 이혼은 물론이고 조건도 다 맞춰줄 테니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면 안 되겠니? 부탁이요? 그래, 뭐 어려운 건 아니고 혹시나 우리 영감한테 연락이 와서 이혼하는 이유에 관해서 물으면 그냥 성격 차이라고 해주면 안 되겠니? 오늘 있었던 일은 제발 비밀로 좀 해주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고작 그거예요? 그럼 부탁하기 전에 저한테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도 그래. 이런 상황에서도 입국 다물고 있는 게 말이 돼? 나한테 안 미안해? 나한테 할 말이 전혀 없냐고. 미안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아버지한텐 제발 비밀로 해주라. 아버지 알면 진짜 큰일 나. 왜? 아버님이 아시면 큰일이라도 나나 봐. 구야,
당신도 잘 알잖아, 아버지 성격. 아버지가 아시는 날엔 모르긴 몰라도 집에서 쫓겨날 거야. 그게 겁나는 인간이 그딴 짓을 해? 엄마가 괜찮다고 했단 말이야. 넌 엄마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야? 됐다 됐어. 내가 너 같은 마마보이랑 무슨 말을 하겠어? 일단 알겠으니까 네 엄마 데리고 좀 가. 두 사람 계속 보고 있다간 정말 큰 사고 칠 것 같으니까. 두 사람은 몇 번이나 정말이냐며 되묻더니 돌아가더라고요. 전 정말로 아버님에게 알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고요? 이미 아버님은 알고 계셨으니까요. 제가 시댁에서 나오는데 실행력 하나는 끝내주는 동네분이 이미 아버님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두 사람의 애원대로 제가 비밀로 한다 한들 이미 소용없는 일이지 않겠어요? 그 비정상적인 집안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분이 아버님이시니 두 사람의 앞날이야 뻔했죠. 아니나 다를까 퇴근을 하신 아버님은 시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심오한 남편놈의 흐느끼는 소리가 참 들을만 하더군요. 아가야, 이야기 다 들었다. 내가 너에게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미안하단 말을 전해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정말로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두 사람에게 크게 한 소리 했다. 아무리 정신이 나갔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짓거리까지 할 수가 있는지. 너도 그렇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나한테 알렸어야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내가 정말 그 말을 듣는데 우리 아가가 혼자 힘들었을 생각을 하니 억장이 다 무너져서 혼났어. 좋지도 않은 일 일찍 아셔봤자 이렇게 속상해하실 게 뻔하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내 걱정에 그런 걸 나도 다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난 이 인간들한테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을 테니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렴. 알겠니? 네, 알겠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긴. 늘 건강하거라, 아가. 네,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아버님과 더는 연락을 주고받는 일은 없었어요. 전 변호사를 선임했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를 넘겨드렸죠. 이혼 소송과 함께 시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하게 되었고 전 승소하게 되었어요. 결정적으로 승소를 하게 된 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분의 증언과 출동 기록 때문이었는데요. 어쨌든 전 성공적으로 이혼을 했고 위자료도 생각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네요. 그 지긋지긋하던 시댁과의 인연도 끝이 나고 전 시댁이 있는 쪽으론 보지도 않고 살았는데 거래처 미팅이 하필 전 시댁 근처에서 잡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간 적이 있었어요. 약속 장소 근처에 주차하고 전 시댁 앞을 지나는데 저를 알아본 몇몇 주민분들이 저에게 전 시댁의 소식을 알려주고 싶으신지 큰 소리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글쎄 그 이야기 들었어? 무슨 이야기? 저 집에 경찰 왔다 가고 난 뒤에 아주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잖아, 왜? 아, 그래? 그 집 아들 이혼하고 집에서도 쫓겨났다지 아마? 그딴 짓을 했는데 집에서만 쫓겨났겠어? 회사도 잘렸다던데. 마침 마트 집 딸이 저 집 아들이랑 같은 회사를 다녔지 뭐야. 바람이라고 하든 사랑이라고 하든 엄연한 범죄인데 회사에도 소문이 쫙 돌아서 결국 잘렸다고 하더라니까. 그거 참 꿀 좋다고 생각하며 걸음을 서두르려는데 아직 남은 이야기가 있는지 저를 따라오며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은 그렇다 치고 그 옆에 애는 왜 안 보여? 에? 몰랐어? 그 옆에 애도 집에서 쫓겨났잖아.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놨는데 안 쫓겨나고 배겨? 온 동네를 누비고 다니면서 온갖 고상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결국 이혼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러게 장가가면 내 아들 아니다 하고 살아야지. 요즘 시댁이 옛날 시댁이랑 같나?
하여튼 이혼당하고 쫓겨날 때도 얼마 받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 나이에 쥐꼬리만한 돈 받아서 쫓겨났으니 노년 참 고달프게 생겼어. 어머, 그래서 요즘 안 보였나 보네. 난 또 창피해서 밖에 안 나오는 건 줄 알았지. 그 옆에 내 얼굴에 철판이 얼마나 두꺼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집에 처박혀 있겠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혼 안 당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온갖 고상한 척은 다 하면서 다녔을 거야. 그 꼴 안 봐도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아, 그리고 들어보니까 끼고 살던 아들이랑 나란히 쫓겨나서 다른 동네에서 월세방 얻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제가 알기론 전 시댁에 재산이 조금 있기도 했고 아버님이 일도 꾸준히 하셔서 두 사람 다 돈 걱정 한번 해보는 일 없이 살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노후가 꽤 볼만하겠더라고요. 그나마 모았던 전 시누의 비상금도 위자료로 저에게 다 준 것으로 알고 전 남편 역시 남은 돈이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거기에다 직장까지 잃었으니 절망스럽겠네요. 아, 아닌가요? 직장에서 결정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사라졌으니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다 뭐든 다 챙겨주고 결정해주는 전 시모가 옆에 있으니 어쩌면 더 행복할 수도 있겠네요. 통쾌한 소식을 전해주신 동네분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셨는지 더는 저를 뒤따르지 않으시더라고요. 속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덕분에 그 인간들의 통쾌한 결말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요즘엔 전 진급을 앞두고 있어서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그 끔찍한 마마보이와 이혼을 한 지도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네요. 이렇게 보니 새삼 시간이 참 빠른 거 있죠? 그 사이 전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직장뿐 아니라 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저에 대한 애정만큼은 평범하지 않은 그런 남자예요. 남자친구를 사랑하긴 하지만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결혼 생각이 쉽사리 들진 않네요. 이런 저의 마음을 남자친구도 아는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다려준다고 하고요. 뭐 이렇게 연애만 해도 좋다고 하니 일단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2번 실패하는 일은 없도록 신중하게 고민해 보려고요. 이로써 저의 사연은 끝이 났네요.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전 다른 분들 사연을 들을 때 함께 욕도 하고 통쾌해하며 사연을 듣곤 했었는데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어쨌든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